안녕하세요. 유튜브에만 서식하고 있는 길에게 길을 묻다 홍길동입니다. 오늘 이 세트가 약간 앵글이 좀 변화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린 그런 300명 이상의 신으로 각성하기를 원하는, 또는 신으로 새로운 세상, 자기만의 창세기를 쓰기를 확증하고 확언을 하신 분들의 모임을 한번 오프라인 상이 아닌 온라인 상에서도 시작해 보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댓글로 300분이 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하루 만에 300분이 넘게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벌써 300명이 넘는 신들이 현현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라이브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 배치를 좀 바꿔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구도는 기존 그대로 길에게 길을 묻다로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는 제 묵상과 이 명상들을 기반으로 한 그런 메시지들을 담을 것이고, 저쪽 옆에 방에 따로 하나 제가 라이브 스튜디오처럼 하나를 꾸미느라고 구조 변경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지금 따로 하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처럼 꾸미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스튜디오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니라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하고 이제 인터넷으로 실시간 채팅도 할 수 있게 이제 하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좀 갖춰야 돼서 저쪽 옆방에다가 하나 지금 준비하느라고 구도가 약간 좀 바뀌었습니다. 어떠세요? 이 구도 괜찮으신가요? 좀 새로운 맛을 좀 주려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이런저런 시도를 좀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신으로 각성하기를 원하거나 신으로 각성한 또는 신임을 자각한 분들이 이 땅에 최소 300 이상의 신들이 계신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됐습니다. 너희끼리 말로 해놓고 신이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습게 보지 마라. 우리 신이거든. 그러면서 그 신의 자각을 점점 더 이제 개화시키면서 각성을 했다고 해도 하루아침에 만렙 신까지는 이제 그 단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성한 단계부터 레벨업을 해 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데, 이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무리 신임을 자각하고 나라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볼품없는 나의 모습에서 알을 깨고 나와 보니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다른 존재인 그런 또 하나의 존재가 있더라. 이거를 인지한 상태란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직 걷지도 못하고 기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갓 태어나서 응애거리고 있는 갓난 아기 신, 1레벨짜리 신일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뭐 레벨이 훨씬 높은 그 신들도 계시고, 그래서 다 천차만별의 신들이 계신데, 이제까지는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만 각성한 상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의문도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신으로 각성하신 분들의 그 주파수, 그러니까 공명이 일어나서 서로가 계속 확인하다 보면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나 혼자 신인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그렇게 신으로 각성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저 신은 보니까 레벨이 좀 더 높아져서 초능력도 막 벌써 막 행하고 있는 신도 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하고 완전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이 각성한 상태가 레벨업이 되면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면서 서로가 융합 진동이 일어나면서 서로가 정보 교환, 또 어떤 서로 간에 하나인 공명이 일어나다 보면 그 안에서 전체가 융합돼서 하나라고 하는 정체성이 생길 때, 나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대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또 상대가 갖고 있는 에너지의 그 덕을 볼 수 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융합 진동의 놀라운 기적 같은 시너지 효과예요. 제가 목이 좀 칼칼해서 차 한 잔
시작하면서 차 한잔하자 소리를 안 해가지고 딱 이런 부작용이 바로 생긴, 차 한잔 하시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혼자일 때는 모르던 정보들을 같은 공명을 일으키고 있는, 주파수가 같은 패턴에 같은 에너지의 활동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면 정보가 교류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정보를 입수하기도 하고 내 정보가 상대에게 전달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그게 물질 간의 결합인 거예요. 융합 진동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나라는 원자와 상대라는 인자, 사람이 각각의 원자라고 했을 때 두 사람이 같은 생각하면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늘 자주 만나고 자주 교감을 나누다 보면 두 사람의 생각이 뭉쳐서 분자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각이 네 생각이랑 내 생각이 똑같다, 어쩜 그렇게 같니 하면서 유유상종처럼 같은 무리끼리 모여들면서 그 모여드는 무리가 집단화되고 구조화되면서 그게 임계융합 진동수를 나타내는 공통의 소리를 내게 되고 공통의 진동을 일으키면서 한 몸처럼 움직여지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 나라는 몸 하나가 그냥 움직일 때와 전체의 어떤 그 거대한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가 되고 하나의 물질화돼서 그 덩어리가 전체가 소리가 나올 때는 진동의 공명이 엄청나게 커져 있죠. 그래서 그게 압력으로 행사되는 거고 그게 물질화돼서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수도 없이 그 목도하고 있거든요. 이 현실 생활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 생활에 우리의 그 사고나 우리의 만남이나 우리의 생활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일체 그 물질계의 원자라고 하는 그런 속성하고는 나하고는 좀 그런 거하고는 별개다라고 우리는 떼놓고 생활했는데, 알고 보니까 원자라고 하는 속성, 그게 나라는 자체가 원자였구나. 그래서 사람끼리 모인다라는 게 원자 간의 결합이 일어나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점점 더 모이면 물질화돼서 그것이 거대한 하나의 힘으로 작용할 때 혼자 내는 목소리일 때는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광장에서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모일 때는 그 누구도 그 소리를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물질로 압력을 행사하는 에너지가 확 규합되는 거죠. 그게 융합 진동이 일어나서 그 같은 소리를 내고 있는 임계 융합 진동수가 딱 형성되면서 물체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도 할 수 있죠. 그 융합 진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매일같이 실험하고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내가 그걸 주도적으로 융합 진동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남들이 짜놓은 융합 진동 안에 내가 거기 끌려다니면서 그 이렇게 휩쓸려 다닌 하나의 알갱이에 지나지 않는 원자로서 존재감 없이 그냥 그 무리 속에 나는 합류해 있다라는 것만으로 나는 그냥 있었지만, 알고 보면 그 거대한 세력을 움직이고 있는, 자기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또 하나의 세력이 존재하는 그런 것에 우리가 에너지를 다 이용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융합 진동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융합 진동이 아닐 수 있는 융합 진동에 나는 그냥 거수기 부대로 또는 내가 그 비료처럼 사료처럼 내가 그냥 쓸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정도의 역할밖에는 못하고 있었죠. 그러니 신으로 각성한다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엄두를 못 내고 살아온 게 이 사회 구조예요. 이제까지 인간 생활 또 우리 인류 문화라고 하는 이 문명이 그런 하나의 거대한 세력들의 그 놀림에 의해서 우리가 놀이객감이 된 거죠. 그렇게 의식도 없이 살아오고 있는 상태로 계속 우리가 지내온 게 몇천 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게 관성의 법칙처럼 하나의 알고리즘화돼서 우리의 뇌 구조가 그렇게 탁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식체계로 굳어져 버린 거죠. 고정관념화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고 국가고 이념이고 철학이고 그 모든 것들이 사유하는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뭔가를 밝힌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것을 가지고 또 누군가 이용하면서 그 세력 속에 나는 집단화되고 구조화되는 속에 내가 들어감으로써 나는 거기서 비로소 나는 그 조직원이 되고 나는 그 일부분이 됐다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면서 살아오는 일개 우리는 그냥 노예처럼 부품에 지나지 않는 역할로 우리는 살아온 거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죠.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때가 오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내 혼자서 내도 목소리를 내도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온 게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 혼자 내는 목소리가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개인의 목소리가 다 도드라져서 자기만의 세력이 만들어지고 자기만의 융합 진동을 일으켜서 자기만의 임계 융합 진동수를 나타내서 그걸 물질화하고 그걸로 자기 먹거리나 자기 삶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형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예전엔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요즘은 개나 소나 다 하고 있는 시대가 확인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요즘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방송만 해도 공중파가 더 이상 이제는 예전처럼 메이저 미디어로서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레거시 미디어로, 구시대적 미디어로 그냥 이렇게 전락해 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 버린 거죠. 이제는 그런 신문명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을 이 공룡 같은 기존 미디어들이 그걸 따라오지 못하니까 다 몰락하고 있는 중인 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만큼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흐름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바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넘어가야만 진짜 본성의 인간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숭고한 자기만의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물질 문명이 너무 발전했는데 의식이 아직도 예전처럼 속박당한 그런 남들이 통제하는 거에 익숙한 무리 속에 끼어 들어가야만 익숙한 그런 삶을 사는데 아예 뇌가 딱 습관화돼 있기 때문에 그걸 박차고 나와서 나만의 세상을 창조한다거나 나만의 어떤 어떤 틀을 만든다라는 것이 굉장히 이것은 위험하고 그거는 이단적인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고를 가진 거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위험스러운 존재로 내몰렸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의식이 바뀌어가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다 신인 게 이제는 드러나는 시대다 보니까 제가 자꾸 신이다 얘기하니까 옛날 추상적인 개념에서 종교에서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 창조주라고 할 때 그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막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뭔가의 그런 존재로서의 어떤 다른 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에너지 자체거든요. 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원리, 에너지의 움직이는 원리들을 우리가 그냥 옛날에 그런 그 혹세무민하는 그런 종자들이 너무나도 교묘하게 우리를 그렇게 세뇌시켜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을 넘볼 수 없다고 생각한 영역이었어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이름처럼 돼버렸죠. 신이라는 이름이. 근데 옛날부터 성현들이 와서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항상 하고 간 말이 그 말이 너희가 신이다 이거죠. 부처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다 너희가 신이라고 각자 얘기를 다 하고 갔어요. 노자도 그러고 정말로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어요. 그 성자들은 한결같이 한 말이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 너희가 신이다. 너희가 다 부처다. 라고 얘기 다 하고 간 거예요. 너희가 나랑 동일하다. 그 말을 자세히 들여다 봐야지 그 나머지 헛소리 하는 것들은 그 밑에 제자들이 변질시켜 가지고 오염되기 시작한 것들이 종교화된 것들에 그것에 또다시 농락당하면서 우리는 교육받아 왔는데 원론적인 가르침을 내리고 간 위대한 스승들의 깨달음들은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죠. 너희들은 속박당할 존재들이 아니다. 너희 자체가 위대한 신의 속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걸 깨우치려고 계속 그 말을 하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예전에는 그런 위대한 성인 같은 그런 위대한 깨달음을 얻는 사람만이 그런 소리를 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초능력을 행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 중심으로 모여들어서 그 사람의 그때 잠시의 가르침에 혹해서 또 몰려다녔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 사람들 한두 명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이끄는 시대는 이제는 지나갔고 너도 나도 그런 위대한 성자들 같은 그런 깨달음을 얻어서 다 신으로서 자각하고 각성한 뒤에 알고 나니까 신의 에너지 흐름을 내가 고스란히 느낄 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신들만이 할 수 있는 초능력들을 인간인 내가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까지는 사분오열돼서 그 초능력이나 그런 묘한 아주 위대한 맛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그 절대 반지처럼 그걸 끼고 나면 권력욕이 생기고 자기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새 휘두르고 싶고 칼자루를 쥐고 싶은 그 욕심을 누구도 또 그걸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예수도 그런 시험을 유혹을 당했겠냐고요. 그런 초능력이나 그런 그 자기 자신이 신으로 각성한 뒤에 딱 보니까 사탄이 와서 바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천하 만물을 네가 다 가질 수 있다. 흔들어 봐라 한번. 네 가진 초능력으로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그런 슈퍼맨 같은 그런 초능력을 보여줘라. 사람들이 다 네에게 절할 것이다. 네가 막 돌멩이 가지고 막 떡 만들고 사람들한테 막 필요한 것들 물질로 만들어서 막 제공해주고 이래 봐라. 완전히 네를 신으로 떠받들면서 네가 이 세상 한 세상 정말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달콤한 유혹을 그렇게 예수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사탄이 와서 주는 유혹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 느끼는 유혹이에요. 40일간 그 갈등을 하는 거죠. 이 초능력을 어떻게 쓸까?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결국 방향을 잡은 게 너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죠.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유태인들이 막 얘기해왔던 그런 야훼 같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사랑하면 끝난다. 그러면서 막 너희가 하나님 아들이다 이래 보니까 그때 당시에 유태인들이 예수를 죽인 게 신성모독죄로 죽여버린 거예요. 네가 신이라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내세우면서 예수가 거기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린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능력이 있고 수많은 추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거부해버렸어요. 나는 너희들 이스라엘 하나 정도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 오려고 온 게 아니다. 내가 뭐 로마군하고 대항해서 내가 이스라엘 독립시키려고 하려고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그 수많은 추종자들이 메시아라고 막 따라다니다가 이게 아닌 게비하고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나는 이스라엘 구하러 온 게 아니다 해버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막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로마로부터 식민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식민지를 벗어나서 해방을 시켜줄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는 내 세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다 이래버리니까 다 떠나가는. 그러니까 다 예수가 나중에 물어요 제자들한테. 하나 둘씩 다 떠나가니까 마지막 잡혀가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도 가려느냐? 너도 가겠니? 너도 갈 거냐? 다 물어요. 다 하나 둘씩 떠나가죠.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할 일을 해라.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가 이스라엘 구하고 자기는 그런 쪽에 내가 막 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그런 의사가 없다 해버리니까 다 떠나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다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도 그런 거죠. 다 물어보면 너도 가겠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 떠날지라도 저는 절대로 안 떠날 겁니다. 웃기지 마라. 네가 오늘 밤 새벽 닭이 3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죠. 다 떠난다. 알고 있었던 거죠. 왜?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 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 않아요. 초능력을 얻었는데 모든 청중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면서 추앙을 하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것이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갈지라도 내 신념을 꺾지 않겠다 이거죠. 그 본질적인 깨달음의 그 속성을 알아라 이거예요. 물질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에너지의 근본을 알아라. 계속 그 말을 했죠. 제가 나중에 틈날 때 진짜 저하고 예수하고 친하거든요. 이런 말하면 좀 웃길지 몰라도 저는 정말 예수랑 친해요. 예수가 저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 호흡을 나누고 아주 생생하게 저는 예수를 만지고 느끼고 할 정도의 그것이 확실하게 저는 각인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백독을 왜 했겠어요? 목숨 걸고 성경을 읽었어요. 왜? 그때 당시에 갈릴리 바닷가로 나를 데려가 달라. 나는 주님이 그 자리에서 숨쉬고 자고 제자들하고 얘기하는 그 생생한 현장에 내가 있고 싶다. 나를 죽여서라도 데려가 달라. 나는 그 자리 가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었어요. 100번을 소리내서. 그리고 그 뒤로도 수도 없이 읽었죠. 그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죠. 내 앞에 나타나 달라고.
나는 당신을 만지고 싶다고. 직접 다 느끼고 싶다고. 그렇게 하니까 예수가 실제로 나에게 임해서 내가 예수의 완벽한 감성을 다 느끼는 신비로운 체험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그 누구보다도 저는 저하고 친해요. 제가 그래요. 예수하고 그만큼 친해요.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그 누구도 저만큼 예수를 사랑했던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면 저는 내가 예수를 제일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하고 예수하고 친한 친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저한테 해주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사람들이 모르는 진짜 예수의 진실, 예수의 실체,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싶은, 예수가 입이 근질거려서 막 미치고 정도로 가슴이 타는 그런 심정들을 제가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것은 너무나도 종교적으로 그냥 겉세게 기존 기성 종교들이 완전히 신봉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다 뒤집어지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세력이 좀 규합되면 그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해서 예수처럼 그냥 무모하게 33살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냥 바로 내몰려서 그냥 한 방에 가버리는 그런 우매한 짓을 하지 않고 세력을 모아서 우리 편 신들이 많아지면 그런 소리를 내 입에서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 동시에 너도 나도 다 하는 시대가 왔을 때 나만 예수가 아니라 다 예수고 다 메시아고 다 신이고 다 하나님인 세상이 되는 그런 각성이 되면 굳이 그때는 내가 얘기 안 해도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울려 퍼지는 시대가 되게 만들자. 그래서 제가 노리는 게 융합진동이에요. 융합진동. 이런 뜻을 나누자. 그러려면 맛을 봐야 되잖아요. 맛을 봐야 돼요. 내가 신이라는 걸 각성을 한다라는 건 알았어. 그래. 내가 신이라는 걸 몰랐다가 알았어. 그런데 어쩌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현재도 보잘것없고 내가 이렇게 볼품없는 존재라는 걸 나를 내가 뻔히 아는데 내가 어째 신이라고. 나는 내가 신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어떻게 신이야? 라고 자문할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는 레벨 1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갓 태어난 신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선생님처럼 한 단계씩 레벨업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알을 깰 때 옆에 밖에서 똑똑 두드리고 안에서 똑똑 두드려서 빨리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요즘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쓰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오염된 말 같아서. 그래서 제가 알 깨는 걸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알을 깨는 다양한 어떤 그 시도, 접목하는 발상법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서론이 길었는데 몸의 에너지 진동의 감각을 인지하는 10단계 훈련편, 10단계 훈련법 1편을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몸의 에너지 진동의 감각을 인지하는 10단계 훈련법. 이게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10단계까지 가면 10단계가 되면 이제 만렙신이 되는 거예요. 저도 아직 10단계까지는 못 갔어요. 한 8단계까지는 갔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적어도 한 8단계까지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다 제 실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고 9단계, 10단계 넘어가는 거는 제가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깨달음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아직 그까지는 제가 레벨업이 안 돼서 경험을 못한 부분이지만 그것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솔직하게 나는 이 부분까지는 대답을 못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도달한 분이 계시다면 좀 우리에게 한 수 가르쳐 달라 하는 식으로 도움을 또 요청을 또 드리고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8단계까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는 굉장히 사실은 좀 비싼 강의일 수 있어요. 그죠? 굉장히 가치 있는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것을 실제로 듣고 나면 깨치고 레벨업을 하는 단계별로 1단계에서 2단계 가고 3단계 가고 4단계 가고 하고 단계별로 레벨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바로 내가 접목해서 경험할 수 있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싼 강의다.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가치 있는 강의다 라고 이제 제 스스로 자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뻐기는 차원에서 차 한 잔 더 하시면서 이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나면 에너지가 융합되는 원리도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내가 연금술로 에너지를 융합시키고 물질을 창조해내는 원리,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모든 것의 답은 진동에 있다, 에너지 진동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확실하게 키로, 올해의 키워드로 제가 얘기를 드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편에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올해 제가 화두를 삼고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진동인, 융합진동, 진동, 임계융합진동수, 그러면서 계속 진동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 진동의 답이 있다 이거거든요. 진동의 답이 있는데, 진동은 달리 얘기하면 에너지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만물이 움직여지는 근원적인 힘이잖아요. 힘. 그 진동을 다른 말로 하면 힘이에요. 힘.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 또 다른 말로 하면 기, 또 다른 말로 하면 기운, 또 다른 말로 하면 만물을 움직이는 원리, 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다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 진동에 있다. 답은 진동이다. 답은 진동에 있다. 그래서 그 진동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동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 흐름이라고 하는 진동의 흐름, 진동이 올 때 이 진동은 어떤 색깔의 진동인가, 이것은 무엇에 대한 진동인가를 내가 감지할 수 있을 때 만사가 다 보여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현실로 보는 것이, 우리는 물질로만 보는 게 익숙해져 있는 오감 체계에서 우리의 인지의 12가지 범주라고 하는 칸트가 얘기했던 그런 12범주 안에서 우리가 보는 메커니즘이 뇌가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필터가 바뀌는 거예요. 필터가 눈의 필터처럼 내 이 머릿속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필터가 주파수라고 하는 이 진동이라고 하는 거를 감지하는 필터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 센서가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굉장히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는 이 패러다임이 물질계에 우리가 이렇게 함몰돼서 눈에 보이는 것들, 그렇게 만져지는 오감 체계에서 느껴지는 그런 감각에만 의지하면서, 그것에만 의존하면서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하고 분석하려는 이 구조가 딱 박혀 있기 때문에, 기운이라고 하는 그 에너지 체계에서의 이렇게 기운이 오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인지하는 범주가 굉장히 우리가 센서가 둔감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센서를 이제 감각기관을 개발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1단계에서부터 10단계까지 에너지 센서, 에너지 진동이라고 하는 이 센서를 계속 활성화시키는 그런 훈련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제가 좀 길게 잡아서 1년만 같이 훈련을 해보시자고요. 제가 사실 이걸 무슨 오프라인 상에서 이렇게 막 강좌하듯이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이렇게 실습을 하면, 제가 이 연기 트레이닝 하듯이 연기자들 모아놓고 실습하는 것처럼 이거를 막 과제를 줘가면서 그 자리에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만, 그래 되면 또다시 무슨 훈련센터 같은, 무슨 기훈련센터부터 명상훈련센터부터 이렇게 이제 변질될까봐 저는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선호하지 않고, 물론 때가 되면 언젠가는 하겠죠. 하지만 자칫하면 그런 것에 이렇게 탁 또 물질로 자꾸 이제 눈에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오염될 수 있고 변질될 수 있는, 그게 제가 많이 이제 경계심이 생겨서 유튜브에서 하자, 조금은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약간 수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할지는 몰라도 약간 답답한 면은 있을지라도 온라인에서 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이게 한계일 수 있지만 그 상상의 영역을 더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각자 자기 식대로 자기화시켜서 자기만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또 다른 자유로움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순간 저라고 하는 사고의 틀에 딱 함몰돼서 내가 가르치는 것이 법이 돼버리고 율법이 돼버려서 그게 하나의 체계화되고 구조화되면 여러분 식의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또 맛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서 얘기를 드려야 각자 해보다가 보면 각자 자기만의 답을 찾는 게 오히려 더 재밌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당분간은 유튜브에만 서식을 앞으로 좀 더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서론이 좀 길어도 지루하지 않으시죠? 내용이 왜냐면 워낙 좀 가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흥미진진하게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10단계까지 이제 제가 쭉 이제 적어놨는데 여기 이제 9단계까지는 적었는데 칸이 모자라서 이제 10단계까지는 못 적었는데요. 어쨌든 요 단계 별로 이제 설명을 좀 쭉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1단계 설명, 1단계. 몸의 에너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에너지, 기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느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몸의 에너지를 느낀다 할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막해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쉽게 느낄 수 있는 단계가 1단계예요. 그러니까 레벨 1짜리는 원래 레벨 2 되기는 되게 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쪼랩들이 레벨 하나 올리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그 레벨 하나 올리는 기쁨 때문에 2레벨이 약간 좀 까다로워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레벨을 경험해 보는 게 중요하다. 1단계의 에너지 감지의 그 감을, 그 맛을 보고 나면 에너지의 그 흐름, 그 진동이라고 하는 에너지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거였어. 이건 원래 다 아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1단계를 알고 나면 2단계 가는 것도 조금 이제 감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 아주 쉬운 단계, 1단계 오늘 먼저 설명을 드리고 1단계에 대한 얘기가 쭉 피드백이 좋고 막 열화와 같은 성원이 이제 빗발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매일 할 생각이에요. 오늘 1단계 하고 내일 2단계 하고 계속해서 이제 할 생각인데 그렇더라도 약간씩 뜸을 들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시도록 그냥 이렇게 값없이 준다고 해서 가치 없게 느끼면 안 되니까 간절함이 더해질 때 한 단계씩 더 오픈을 하고 그렇게 한번, 그게 제가 잘 안 되기는 하는데 제가 워낙 뭔가를 이렇게 깨닫고 나면 다 퍼주는 스타일이라 제가 아주 이렇게 그 밀당이라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밀당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낌없이 퍼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넘치는 사람이라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4단계 하고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시다면.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서론에 잠시 얘기했는데 제가 그 라이브 방송을 계획을 월요일 날 할 생각이에요. 월요일이 제일 좋겠다. 이제 매주 첫 시작하는 첫날에 월요일 날 해서 여러분들께 기운도 드리고 또 우리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그 만남도 느낌이 좀 이렇게 시작하는 느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주 월요일 날로 제가 마음속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시간을 8시쯤 시작을 할까 해요. 다들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보니까 8시쯤이 퇴근한 이후에 약간 편하시다고, 가장 좋은 시간은 9시쯤 이후부터인데 8시쯤부터도 괜찮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너무 늦어지면 저도 이제 또 다른 일들이 좀 겹쳐서 8시부터 시작을 라이브 방송을 매주 월요일 날 이제 정해놓고 신들의 모임, 신들의 창조주들의 클럽, 창조주 클럽 이름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자고요. 채팅하면서 첫 모임 때 막 이름도 정하고 서로 소개하고 막 이러면서 좀 그런 신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요. 그래서 창조주 클럽의 가칭 그 모임 시간을 8시에 우리 라이브를 시작할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8시에 시작을 해서 한 20분 정도 채팅 딱 그 라이브 방송 시작하자마자 20분 정도를 서로 인사하고 이제 알아가야 되니까
어떤 분들이 계신지 서로 인사하고 알아가면 호구조사하고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어느 나라 사냐부터 뭐 이렇게 각양각색의 자기가 현재 자기의 주된 초능력의 관심사는 뭐다부터 뭐 그런 안부 제 중심의 채팅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저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저도 같이 한 멤버로서 저도 같이 채팅을 하고 그러면서 한 20분 정도를 인사하고 그 20분 정도 그렇게 서로 인사한 뒤에 8시 20분부터 9시까지 40분 정도 제가 그날의 주제를 정한 제 메시지, 제가 이제 강의로 뭐 들으셔도 좋고 어쨌든 제 깨달음을 중심으로 주제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40분간 쭉 하고 그리고 40분 끝나면 9시잖아요. 9시부터는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제 또다시 이 40분간 제 얘기한 주제를 기반으로 또 서로가 이제 뭐 궁금한 점들이나 더 앞으로 더 뭔가 아이디어가 있거나 이런 걸 서로 또 얘기 나누면서 30분간을 질의응답 내지는 그런 피드백의 시간으로 또 자유롭게 나누다가 공식적으로 9시 반이 되면 마감을 할 생각으로 1시간 반짜리 매주 월요일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시간표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어때요? 마음에 드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땅 하면 8시에 쫙 다 들어와서 서로가 안부 인사하고 해서 그 번호를 정하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창조주 클럽에 번호를 정해서 이름으로 뭐 얘기하면 다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하는데 고유 번호라고 하죠. 아이디 번호를 정해서 1번 저는 1번입니다. 1번 1번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이 2번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들어오신 분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채팅창에 2번이라고 외쳐주세요. 2번 하고 이어서 자기 번호가 그 순서대로 첫날의 번호대로 정해지겠습니다. 첫날에 입장하신 번호가 창조주 클럽의 자기 고유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저는 1번입니다. 1번 뺄까? 저는 0번 할까요? 0번 할까요? 0번 0번 좀 너무 좀 열애 같고 1번 저도 같은 멤버니까 1번 그리고 그 뒤로 입장한 순서대로 번호를 무조건 적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무조건 채팅에 입력을 하지 않은 분은 입장 순서가 밀린 거예요. 들어와 있어도 채팅창에 자기 번호를 선언하지 않은 분은 창조주 클럽에 자기 고유 번호가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고유 아이디를 받고 싶은 분은 그 넘버 이어서 나는 몇 번, 오늘 몇 번 출석했다 이렇게 서로 출석 확인도 하고 서로 간에 안부도 묻고 1번 창조주 누구 뭐 이런 식으로 호칭을 붙여보자고요. 재밌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시작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암묵적인 룰입니다. 인계 융합 진동수가 생기기 위한 첫 번째 룰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8시에 시작해서 9시 반에 끝나고 그리고 20분간 그 서로 대화 나누면서 인사하고 40분간 제 메시지하고 30분간 피드백으로 질의응답하고 발전사항 서로 얘기하고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1시간 반 하면서 우리 창조주 클럽의 멤버들의 고유 번호는 채팅 첫 순서에 첫날 순서부터 이어서 계속한다. 그렇게 해서 중간에 새로 들어오신 분은 번호를 서로가 기억했다가 제일 마지막 순서 번호 다음 순서를 자동으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부여해 주자고요. 새로 오신 분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몇 번 창조주님이십니다 하고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매주 방송할 때마다 가입되는 창조주들의 멤버가 몇 번까지 늘어나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고요. 재밌겠죠? 이게 이제 인계융합 진동이 일어나는 기적 같은 그런 어떤 물질화되는 걸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체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좀 공지사항이었고, 이제 중요한 본론을 이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의 에너지 진동을 느끼는 1단계의 레벨, 에너지 진동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내 몸에 느껴지는 에너지가 진동으로 느껴지는 에너지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운이 에너지인지
그걸 느끼는 가장 저급하고 가장 낮은 단계 1단계 에너지 감지법이에요. 알고 나면 허탈할 수 있는데 체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나가야 여러분들이 감지하기가 쉬워질 거기 때문에 가장 인지하기 쉬운 에너지 감지법부터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건 연습은 자꾸 해야 돼요. 자꾸 해봐야 늘어요. 자, 1단계 여기에 적어놨죠. 몸의 생리적 기본 욕구를 인지하는 단계가 1단계예요. 여기 2단계 뭐 감정 에너지 객관하고 5만 가지 생각 에너지, 그다음 에너지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는 거, 이렇게 해서 1단계에서도 4가지로 나눠지는데 오늘 어디까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의 생리적 기본 욕구를 인지하는 것, 아주 쉬운 거죠. 사실은 내 몸의 생리적인 기본 욕구를 못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고 있던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를 모르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뭐를 모르는 건지를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뭔지를 아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가 모르는 걸 아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몸의 에너지 또는 우리 우주 만물의 에너지의 차원들이 10단계까지의 단계적으로 느끼는 에너지의 감각들이라는 게 다 다른 감각들이 있는데, 가장 낮은 단계의 에너지 감각, 가장 낮은 주파수 단위, 그러니까 물질이 형성됐을 때 고체화됐다라고 할 때 우리가 몸이 탁 굳어져 있는 상태, 물질로 탁 드러나는 상태에 딱 갖춰져 있는 임계융합 진동수로 탁 굳어져 있는 상태의 진동 사이클이 존재하거든요. 모든 물질은 그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 진동수 중에 나라는 몸에 특화된 나만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유지되고 있는 진동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이 이 형태로 지금 계속 보여지고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이 가진 임계융합 진동수의 이 고유 진동수가 그 안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단계가 또 있다. 임계융합 진동수로 나만의 진동수가 있는데, 이 임계융합 진동수를 느끼는 과정 속에서도 단계별로 또 제일 낮은 단계의 임계융합 진동수가 또 있다. 왜냐하면 프랙탈 원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 전체가 움직이는 원리와 지구가 움직이는 원리와 내 몸이 움직이는 원리는 다 닮아 있고 같은 원리로 작동을 해요. 프랙탈 원리 때문에. 아무리 작게 쪼개도 똑같은 원리가 작동이 되는 게 프랙탈 원리잖아요. 우리 유전자 아무리 작은 세포 하나 떼고 내 아무리 작은 부분에 어느 부분에서 떼도 그 유전자는 나만이 가진 고유 유전자라는 게 딱 인식이 되잖아요. 그게 프랙탈 원리예요. 이 몸 전체도 나요. 하나만 떼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일부 조각 하나 떼서 가져가도 나라는 걸 영락없이 알아맞힐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유전자 기술로. 감식 기술이 그만큼 발달했다는 얘기는 어느 부분을 떼내도 나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고유 진동수를 가지고 있는 나만의 진동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프랙탈 원리처럼 내 몸이 진동하는 것도 임계융합 진동수라고 하는 진동이 계속 진동이 되고 있는데, 각 분야마다, 각 영역마다 또는 신체 각 부위마다 진동수는 다 다르게 존재하고 있다.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다면 이 몸을 움직이는 전체 메커니즘 상에서 내 몸을 전체로 하나처럼 인지되게 하면서도 가장 낮은 진동수를 가지고 임계융합 진동수 중에서 가장 낮은 임계융합 진동수를 나타내 보이면서도 가장 내가 감지하고 인지하기가 가장 쉬운 영역의 주파수대가 어디냐? 그게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는 우리가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졸리면 졸린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그냥 대번에 알아요. 졸린다라는 욕구를 내가 느낄 때 그 졸린다는 욕구를 내가 못 느낄 수가 없어요. 그죠? 생리적 욕구는 가장 1차원적이면서도 가장 낮은 단계, 물질의 근본 단위를 형성하는 임계융합 진동수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물질의 가장 근본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핵심 주파수예요. 이걸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인계융합 진동수 중에 내 생리적 욕구라는 것이 가장 낮은 단계의 주파수다, 진동수인데 이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까지는 당연히 나 그건 다 아는데 뭐 그걸 새삼스럽게 왜 얘기해 라고 얘기했던 것이 알고 보면 모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나라는 몸에 존재하고 있는 임계융합 진동수가 다 다른데 내 신체 부위마다 다 다른 임계융합 진동수가 있었고, 나라고 느껴지는 그런 각양각색, 아까 여기 얘기했지만 생각 에너지도 있고 감정 에너지도 있고 오만 가지 생각 에너지도 있고 이런 몸의 생리적 에너지도 있고 각양각색의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내 몸이 느끼는 에너지의 또 감각들의 진동수가 다 다른 진동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은 물질을 근본을 형성하고 있는 가장 기초 단위의 에너지 진동을 느끼는 걸 내가 알아야 내 몸의 진동을 내가 어디든지 진단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생겨요. 이제까지는 내 몸 하나의 에너지 진동도 내가 모르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영상 제가 올린 거 다들 기억하시죠? 저같이 예민한, 저는 기의 흐름에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저 레벨이 좀 높아요. 진짜예요. 레벨이 좀 높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사람조차도 이 몸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라고 하는 생리적 그 진동수, 동물적 진동수, 본능적 진동수의 가장 저급한 진동수를 제 자신이 무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리적인 어떤 그 근본적인 몸의 그 근본이 흔들리는 진동수에 그 임계융합 진동이 흔들리는 걸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지를 못하는, 저같이 예민한 사람, 기에 그만큼 예민한 사람조차도 감지를 못하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스스로 파놓은 함정이 제 주파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주파수 진동에는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가치를 안 두는, 내 에너지 진동이 높아져 있을 때는 낮은 진동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일희일비하면서 끄달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어린아이 때 가지는 가치, 그 감정에 내가 어른일 때는 반응하는 게 내 스스로 자제하고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충분히 성숙됐을 때 이런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잖아요. 그런 내 어떤 육체적 변화나 이런 게 있어도 내가 참아야 될 때는 참을 줄 알고 하는 게 힘들게 막 참으려고 하지 않아도 참아진단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니. 그건 내 생각 주파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린아이 때의 생각 주파수 진동보다는 훨씬 더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 진동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낮은 진동에 대해서는 내가 충분히 필터링이 되고 감당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너무 계속 오랫동안 습관화되다 보니까 나의 육체적 본질적 본능 에너지가 내가 문제가 생길 때 정신 에너지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과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몸이 고장이 나도 다른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물질 에너지 속에 가장 근원적인 그런 내 몸에 고장이 난 것을 감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빨리 감지될 수 있는 영역인데도 우리가 의식을 딴 데다 놓고 우리 차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저 차원의 낮은 진동수를 우리가 감지를 못하게 되는 실수를 범해져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제가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 막 너무 내가 힘든 거예요.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는 분은 했던 얘기 또 안 해 하실 수도 있지만 재밌는 얘기니까 들어보세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남양주에서 서울 나가고 서울에서 또다시 위성도시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정도를 가야 되는 거리를 자주 왔다 갔다 해요. 제가 그 거리를 가는 동안에 버스 타고 나가는 시간이 한 50분 걸리는데 그 50분 동안 타고 가는데 마음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마음이 힘들지? 그러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해요. 마음이 힘들다. 왜 힘들까? 내가 마음이 힘들다고 자꾸 느껴지니까 내가 마음이 어디가 힘들지 하면서 명상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깊은 묵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타파로 바뀌잖아요. 뇌파가. 그러면서 이제 졸기 시작하죠. 이제 잠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서 편하게 단잠을 자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자다가 또 깨는데 또 깨고 나면 또 힘들다. 왜 마음이 힘들까? 내가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가? 그러면서 계속 힘들어하는 거예요. 몸의 본능적인 나의 가장 낮은 주파수를 잊고 살면서
높은 주파수대 차원에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 내 인지 범위가 그쪽으로만 가려고 하는 메커니즘이 딱 이제 길이 열렸기 때문에 낮은 단계의 주파수는 나는 애초부터 내가 그런 게 힘들어서 설마 그렇다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날 더운 날이었는데 안에 막 그냥 별의별 내복부터 다 껴있고 막 폴라티 있고 안에 또 막 이 조끼 안에 또 이거 패딩 있고 롱 패딩 있고 막 목도리 하고 막 거기다가 마스크 막 방한 마스크 두꺼운 거 검정색 그냥 그 겨울에 그냥 아주 그냥 추울 때 끼는 그 마스크 끼고 막 그러고 버스 안에 있었는데 그 버스가 하필이면 히터를 막 빵빵하게 틀었고 바깥에 날씨는 또 그렇게 더 춥지도 않았고 그런 상태를 50분간 가는데 한증막에 앉아 있은 거죠. 땀이 뭐같이 쏟아져야 되는데 내 에너지 차원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땀이 뻘뻘 나면서 내가 막 한증막에 온 것 같이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 외부의 환경과는 내가 무관하게 에너지 차원이 높아져 있으면 실제로 몸이 그렇게 컨트롤이 돼요. 우리가 연극 연습할 때 그런 거 많이 시키거든요. 아무리 추운 겨울날도요. 너는 지금 뜨거운 열판 위에 앉아 있다. 그러고 막 뜨거운 햇볕이 내려친다. 사막이다. 막 모래알갱이가 너무 뜨겁다. 그러고 막 그런 것들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면요. 배우들이 바디 트레이닝 하면서 누워 있다가 땀을 뻘뻘 흘리고 막 난리가 나요. 몸이 벌게지면서 온몸에 땀이 흐르고 실제로 생리적으로 막 그렇게 땀이 흐르는 것들을 수도 없이 목도하거든요. 그러다가 곧바로 다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이러면서 막 너는 얼음장 위에 누워있다 막 붙어 막 온몸에 막 송곳같이 얼음이 막 찌르고 들어온다 하면 막 그 더워서 땀 뻘뻘 흘리던 애가 갑자기 닭살 돌고 막 입술이 새파래지면서 벌벌벌 떠는 것들을 배우들이 그렇게 삽시간에 몸이 변화되는 것들을 저는 수도 없이 그렇게 제가 디렉션 하면서 훈련시켜보면 그렇게 바뀌어가요. 체면 효과일 수도 있지만 배우들이 자기 뇌 주파수 따라서 외부의 환경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바로바로 느껴지거든요. 그걸 저는 수도 없이 시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내 차원이 세타파로 안정돼 있을 때는 외부 환경이 아무리 춥거나 덥거나 해도 내가 그걸 못 느껴요. 그리고 신체 반응도 실제로 그렇게 안 와. 나는 편안하다. 그러면 그냥 편안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힘든 거지 이제. 왜? 근본적인 인계융합 진동이 깨지고 있으니까. 더워서 몸은 폭발할 지경인데 외부적으로는 그런 환경이 막 엄청나게 다가오는데 내 속으로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덥지 않고 뭐 그런 걸 인지도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왠지 모르게 힘들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왠지 모르게 힘들다.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단순한 현상인데 가장 단순한 생리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느낀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인 저조차도 그 순간에 그걸 못 느낀 거죠. 그러면서 힘든 걸 왜 힘든가를 생각했더니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 내가 이걸 지워보내야 될 게 뭐 있나 보다. 뭔가 찾아보자.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행복하지 못하고 나는 행복 바이러스인데 나는 왜 이렇게 지금 마음이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자꾸 느껴질까? 알고 보니까 마스크 끼고 그것만 그냥 벗기면 되는데 그러고는 또다시 지하철 탔는데도 계속 불행한 거예요. 힘들고. 심지어는 막 속이 미식거리고 막 멀미 나면서 오바이트 날라고 그러고 막 어지럽고 이제 몸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그제서야 못 견디다 보니까 마스크를 그때 벗은 거예요. 미련하게 정말 미련 곰탱이처럼 다 와가서 한 2시간 정도를 그렇게 버티다가 다 와가서 그때서야 마스크를 벗은 거예요. 마스크를 벗으니까 좀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막 그냥 울렁거리고 막 힘들죠. 왜? 여전히 너무나도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바깥의 날씨는 춥지 않은 날씨였고 나는 한겨울에 그냥 눈밭에 둥그러도 안 얼어 죽을 만큼 그렇게 껴입었고 그러니 마스크 하나 벗는다고 내 힘든 게 없어지겠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내 트라우마가 뭔가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리적인 현상을 이렇게 관과하면서 묵살하고 내 에너지 차원을 과신하면서 내 원인을 딴 데서 찾으려고 하는 현상들을 우리는 늘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육체적인 본능적인 나의 욕구를 해결하는 데 우선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어느새는 둔감해져 있게 된다고요.
가장 예민하고 빨리 느낄 수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못 느낄 수도 있는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본능적인 부분들을 제일 빨리 아는 거는 알아지면 그건 뭐 다행이에요. 다행인데 어쨌든 우리는 내 몸이 느끼는 에너지 진동수가 가장 낮은 진동수 차원에서의 본능적 욕구, 아주 가장 1차원적인 가장 낮은 단계에 몸이 기본 유지되는, 몸이 기본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발동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적 욕구들, 그걸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욕구들이잖아요. 생리적 욕구들. 배고프면 먹어줘야 되고요. 그죠? 오래 앉아 있어서 막 다리가 찌가 난다 그러면 일어나서 다리를 움직여줘야 되고, 그런 아주 간단한 몸의 생리적인 현상에서 내가 느껴질 때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갔다 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한 나의 가장 본능적이고도 동물적인 짐승 같은 어떤 물질의 가장 근원적인 내 그 어떤 에너지에서 그런 욕구가 올 때는 그것이 제1순위로 처리돼야 될 욕구인 거예요. 왜? 나의 가장 기본을 유지하기 위한 그 에너지 진동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 욕구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생리적 현상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아주 경망스럽게 이러지 않아요. 잠시 그런 생리적 욕구가 생겼을 때는 자기식으로 그걸 어떻게 하든 해결을 해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거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억지로 참아가면서 생리적 욕구를 억제할 이유가 없죠. 생리적 욕구는 누구나 다 느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거다. 본능적이지만 가장 필수적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생리적 욕구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리적 욕구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에너지 진동을 느끼는 방법 중에. 뭐 그렇게 쉬운 말을 어렵게 하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안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실수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불행의 원인을, 힘든 원인을 딴 데서 찾는다니까요. 내 생리적 욕구만 해결시켜주면 간단한 일인데도 그거를 딴 데서 찾기 때문에 내 몸이 병이 드는 거예요. 우리 뇌라고 하는 이 구조가 동물계라고 하는 것과 우리의 이거 그 사고를 하고 컨트롤하고 있는 이성계라고 하는 이 뇌 구조를 감싸고 있는 이 구조 자체에서 기본적인 우리 몸의 생리 현상을 다 책임지고 있는 그런 순환기부터 시작해서 소화기관, 면역기관, 이런 아주 누구도 통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기관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 기관들이죠.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냥 막아놓으면 자연처럼 그냥 폭발해버리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그런 기관들의 흐름을 우리가 이때까지 살면서 우리는 헛똑똑이가, 저처럼 헛똑똑이가 돼가지고 고상한 것이랍시고 뭔가 더 우리는 차원이 높은 것이랍시고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거라고 거기에 우리를 탁 내몰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진짜로 원하는 1차원적이고도 가장 생리적인 그런 기본 욕구들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질 낮게 이렇게 자꾸 감췄단 말이에요. 내가 생리적 욕구를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걸 다들 저질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아예 그냥 딱 이렇게 금기어처럼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만큼 아름다운 게 없어요. 내 몸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원적인 나의 몸의 본능적인 것에 내가 따라주면 내 몸이 그만큼 평안해지는 건데, 그것을 우리는 이 고귀한 것이랍시고 하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치를 낮게 두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미뤄왔단 말이에요. 감춰왔고. 근데 이거를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이제부터는. 신이 되려고 하면 신의 제1조건은 뭐냐면 자기가 자연임을, 자기 자신이 자연임을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 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자연이거든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유지되고 있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정하면서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아주 그 어떤 것에도 속박당하지 않으면서 자기 스스로 빛을 내면서 자기만의 고유한 방식대로 살아 움직이되 자기만의 고유 사이클을 자기 스스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덩어리, 그게 자연이에요. 내가 자연임을 일단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자연임을 인식하고 내가 자연임을 완전하게 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내가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다음 따라오는 단계예요. 신은 붙여진 이름이고 실제로는 자연인 거죠. 나는 자연이다.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연 이꼴은 완전하다예요. 스스로 자자 그러할 연자, 스스로 그러한 존재이면서 완전한 존재예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덜해야 될, 가감할 필요가 없는 그 자체만으로 완벽한 존재, 그것이 자연이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신임을 인정한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면 나라는 존재는 자연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라는 존재가 자연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나라는 존재가 완벽하다라는 그 전제를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스스로 완전하다. 어떤 상태에 있어도 내 스스로는 완벽하다라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어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부터 신의 각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1단계예요. 내가 신이다, 나는 신이다라는 선포의 근본적인 나의 그 근거는 어딨냐? 내가 자연이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내 자신 그 자체가 나는 자연이다. 그죠? 받아들이시죠? 그렇다면 내 몸의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내 몸의 구조가 이렇게 움직여지고 내가 만들어져서 움직여진 근본 원리가 이 가장 1차원적이고도 가장 내 몸이 구조가 만들어진 이 임계융합 진동수가 딱 형성되어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임계융합 진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 이 상태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함 그 자체이다. 완벽하게 융합된 상태에서 진동하고 있는 기적 덩어리 그 자체이며, 나는 그 누구에게도 속박당하지 않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부족함을 내가 지적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다. 스스로 완전한 존재다. 길거리 펴 있는 들풀 하나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어떤 것 하나도 부끄럽거나 모자라거나 흠이 보이는 그런 존재는 이 만물 중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자체로 고귀한 완벽한 그 상태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미천하게 보이는 하루살이고 바퀴벌레고 우리가 목이고 막 미물처럼 느끼고 다 그냥 그 징그럽게 보이는 그런 벌레들조차도 완벽한 자기 삶을 살고 있는 완벽한 자연으로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자기 구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만물의 영장인데, 나라는 존재는 완벽함과 기적 덩어리로 그 자체가 너무나도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 그런 완벽한 나의 그 정체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 우주의 상수, 인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0.000000 하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확률이 더하고 더해져서 만들어진 완벽함의 그 자체로 인류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내 자신의 이런 몸의 에너지 흐름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이 본능적 그 에너지 감각을 하찮게 본다고? 니 따위께? 네가 뭐라고 나의 본능을 하찮게 봐? 나는 완벽함이야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본능을 무시하지 마라. 나는 완벽한 자연이다. 내가 어디가 못났냐고,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사자가 그 어떤 것이 부족해 보이나요? 완벽함 그 자체예요. 독수리도 완벽함 그 자체예요. 어떤 동물이든 어떤 생물이든 그 삶의 그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어떻게 살아가든 간에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하물며 내가 완벽하지 않다고요? 완벽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연 중에 자연이요, 자연 중에 만물의 영장인 존재가 나예요. 각각이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그런 자신임을 인정하고 자각할 때
범사에, 나의 모든 범사에, 나의 모든 행동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잠언서에 나와요. 솔로몬이 그랬죠.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라. 나의 모든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것, 그게 신으로 각성하는 거예요. 신이 그렇게 해서 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하다. 내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고 가장 1차원적이고 가장 터부시 여겼던, 가장 그것을 내가 이렇게 감추려고 했던 그런 욕망들, 본능적 욕망들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나를 유지시켜주는 가장 근간의 힘이다. 이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느낄 줄 아는 것, 그 가치를 알면 그게 이제 달리 보이는 거죠. 그래서 1단계가 중요한 거예요. 1단계 에너지를 감지할 때 본능 에너지, 나의 동물적 욕망, 내 이 자연이 움직일 때의 근원적인 나의 생체 에너지가 뭐를 요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걸 인지하고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것,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나라는 에너지 자체가 근본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기초적인 나의 에너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원리를 내가 바라봐 주면서 존중해 줄 줄 아는 것. 너 따위 건 하찮으니까 좀 꺼져 있어 줄래? 라고 하지 않고, 그것이 제일 귀중한 상대, 제일 말순위에서 제일 1순위로, 가장 우선순위로 그것을 내가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인정해 줄 줄 알 때 나라는 존재가 남들 앞에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지지 않는 거죠. 내 몸의 생리적 현상조차도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다른 것인 뭔들 내가 인정을 못 해주겠냐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 감지하는 걸로 들어가 보자고요. 오늘 좀 얘기가 길어지죠. 그래도 아마 들으실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에 중요한 얘기예요. 신으로 각성하면서 에너지 단계를 한 단계씩 알아갈수록 굉장히 놀라운 그 베일, 비밀이 이제 벗겨지고 딴 세상이 보이는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 욕구, 내 욕구를 느껴지는 에너지를 어떻게 감지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나를 객관화시켜서 봐야 돼요. 내 본능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객관화해서 내가 느껴지는지를 내가 감지하는 것. 그게 에너지를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런 거죠. 졸린다. 아, 네가 졸리는구나. 그럼 졸리는 에너지가 왔구나. 아주 배가 고프다. 그럼 배가 고프면 뭐 먹어야겠고, 뭐가 먹고 싶니? 하고 그 본능적 에너지에게 내가 그대로 말을 들어주고 그 에너지를 느껴보면서 그 본능적 에너지가 내게 확 왔을 때, 아, 저처럼 아까 미련하게 더워서 그렇게 죽을 지경으로 내 몸이 분해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면 그냥 더운 거 훌렁훌렁 벗어 던지고 그냥 들고 다니면 되잖아. 패딩이고 뭐고 다 그냥 벗어 던져버리고 목도리 빼고 빨리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 이거죠. 왜 어린 송아지가 큰 소 뒤에 앉아서 울고만 있냐 이거예요. 엉덩이가 뜨겁다고. 내려오면 되는데 그 1차원적인 본능적 나의 욕구만 해소시켜주면 행복해지는데, 그냥 그저 마음이 그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걸 느껴지는데 그거를 이제 보라는 거예요. 나의 본능적 에너지, 나의 본능적 욕구가 생겼을 때, 그걸 해소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올 때마다 즉각 그 에너지를, 그 본능적 욕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를 내가 바로바로 해결해 주는 것, 그것을 알고 해주는 것과 모르고 해주는 것의 차이였다. 이때까지는. 이제까지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했어요. 본능적 욕구니까, 본능적 욕구면 당연히 내가 지금 뭐 내가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이런 것들과 같은 그런 당연한 걸 이제까지 생각 없이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신으로 자각하는 에너지를 느끼는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냐면, 아, 내가 물 마시고 싶으니까 물을 마시는구나. 내 본능적 에너지가 내가 이걸 요구하고 있구나 라고 알고 마셔주는 것, 그것이 신으로서 내가 내 보좌에 앉아서 딱 내 몸을 전체적인 가장 에너지 낮은 단계 에너지를 내가 감지하고 느껴보는 상태로 내가 눈 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에너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씩 계속 느껴보는 거죠. 본능적으로 가장 1차원적이고도 원초적인 욕구들이기 때문에 안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까지는
의식을 꺼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본능대로 행동해도 내가 본능대로 행동한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야, 나 마리오 하면 그냥 가는 거, 그냥 당연히 너무나도 그렇게 가는 걸로 끝났지. 내가 이거는 1차적 본능적 어떤 에너지의 진동이 이런 거구나라고 인지하고 생각도 못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큰 콜럼버스 달걀 같은 깨달음이에요. 이거를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에너지의 단계가 이렇게 가장 낮은 주파수 단계의 에너지 단계를 내가 느끼고 있느냐 못 느끼고 있느냐를 내가 그 센서가 발동이 돼서 주파수 대역별로 이거는 1단계의 에너지 주파수, 요거는 2단계의 에너지 주파수, 요렇게 그 단계별 에너지 주파수 단계를 내가 느낄 수 있어야만 내 온몸에 일어나는 에너지 단계의 임계융합 진동별로 내 에너지 주파수들이 어느 단계에서 어느 주파수가 지금 엉켜 있고 어느 주파수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걸 느낀다는 걸 진단을 정확하게 내려서 나에게 맞는 처방을 내가 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졸린데 안 자려고 막 억지로 그냥 이렇게 옛날에 우리 그 시험 공부할 때 성냥개비 눈에 여기서 눈꺼풀 안 들어오게 막 안티프라민 바르고 막 난리를 치면서 안 졸려고 하잖아요. 억지로 참아야 되네. 공부해야 되니까. 근데 지나간 얘기지만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안 해요. 컨디션이 베스트일 때 해요. 컨디션이 베스트일 때와 베스트이지 않을 때 해야 될 행동들을 알아요. 이미. 그래서 신나게 놀고 싶을 때 확 뛰어놀고 오고, 그리고 딱 집중해서 공부해야 될 땐 공부하고, 딱 자기가 에너지 흐름에 어떤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이오 리듬에 얘가 최적화되어 있는 행동이 뭔지를 알고 하는 애와 미련 곰탱이 같이 졸리는데 계속 독서실에 앉아갖고 같은 글자 계속 시험지에 그냥 줄만 꺼가면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암기가 하나라도 되냐고. 절대로 안 되지. 안 들어와 머릿속에는. 근데 이제 자기 속에 보상은 뭐냐, 밤샜다 이거야. 나 오늘 독서실에서 밤샜다. 근데 가만 생각해 공부한 게 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무지하게 힘들게 밤을 샌 것 같은데, 열심히 공부한 것 같은데 남는 건 하나도 없어. 그게 본능 에너지를 내가 내 에너지 차원에 따른 진동에 내 몸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컨트롤 방법을 모르고 미련하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공부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 하잖아요. 머리가 멍청한 애들은 몸과 발이 고생한다고. 머리가 멍청하면 온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그런 말인 거죠. 에너지 진동수를 그렇게 단계별로 느낄 줄 알면, 지금 얘가 지금 어느 에너지에서 반응이 왔기 때문에 뭐를 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처방전이 분명하게 딱 내려서 원인을 알고 분명히 거기에 딱 맞는 처방을 하면 금방 낫죠. 명의들이라고 하는 그런 동의보감 허준 같은 그런 양반들, 명의들은요, 보면 아픈 환자가 오면 어디가 아파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촉진, 문진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하겠지만, 탁 보면 알고, 나는 배가 아픈데 딴 데를 만져요. 딴 데를 어떻게 탁 해서 고쳐요. 알고 보면 네가 배가 아픈 원인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다. 사촌이 너를 샀구나. 내가 배가 아파 죽겠는데 왜 아파 죽겠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막 왔는데 딱 보더니 네가 사촌이 지금 사촌이 논을 사서 배가 아픈 거야. 네 병은 질투심에서 나오는 그런 병이야. 이러면서 이제 진단을 다른 데서 찾아서 그게 정확한 처방을 내리죠. 근데 멍청한 의사는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칼로 배를 째버리고 그냥 열고 그냥 보려고 그러죠. 그게 에너지 진동을 못 느끼는 사람들이 처방을 내리는 우매한 실수예요. 내 몸의 에너지 진동을 정확하게 안다면 아까 제가 범한 실수처럼 그런 원초적인 나의 에너지에서 어떤 부분에서 위기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내가 이런 감각이 느껴진다. 그럼 그것만 해결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끝. 바로 행복해져요. 원인이 해결됐으니까 아픈 게 사라지는 거죠. 내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 원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다는 원인을 백날 내가 내 트라우마에 찾아보세요. 있는지. 계속 그 껴있고 힘들다는 원인을 딴 데서 아무리 내가 거룩한 체하고 내가 형이상적이고 내가 깨달음을 가지고 찾으려고 해보세요. 저 3차원 넘어 4차원, 5차원, 8차원 세계 그 상위 차원에 내가 아무리 높이 가 있은들 내 이 기본적인 상태가 해결이 되냐? 안 되지. 그러니까 1차원적인 나의 에너지 진동을
정확하게 느낄 줄 알려면 단계별로 에너지 진동이 어디서 오는 진동인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적 욕구의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보자. 그래서 그거를 내가 느낄 때마다 이 에너지 진동이 하나씩 올 때마다 이 진동을 나는 어떻게 반응할지를 내 스스로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내가 처방전을 내려보자. 그러면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명확하게 딱 알고 난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진단을 내리는 게 정확해지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1단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은 1단계에서도 감정 에너지 뭐 객관화하거나 5만 가지 생각 에너지를 느껴보는 거나 에너지 흐름에 몸을 맡기면 어떤 느낌인지 기억하는 거나 뭐 이런 단계의 얘기들을 제가 쭉 해드릴 수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좀 쪼개서 오늘 1단계 중에서도 생리적 에너지를 우리가 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1단계 생리적 에너지와 이게 감정 에너지, 또 5만 가지 생각 에너지, 이런 것들 이어서 1단계 레벨 중에서도 좀 심화 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얘기가 공감이 되시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